지난 5월 캐나다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산불은 한국 면적의 90%에 가까운 국토를 태웠습니다. 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는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13배나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가뭄, 그리고 변화하는 강우 패턴 등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을 불렀다는 거죠.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캐나다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200년 만에 폭염을 겪고 있고 인도 역시 열사병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펄펄 끓는 불볕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집중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물난리로 인한 피해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등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극심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온실가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죠. 사실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년째 누적된 다량의 온실가스 때문에 지표면에서 발생한 열이 대기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했고 2018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55개국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공약으로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작년 5월 진행된 호주 총선은 기후선거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각 당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이 민심의 향배를 갈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형 산불과 홍수를 겪었던 호주 국민들이 기후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노동당의 핵심 공약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라는 법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내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산업시설에 연배출 상한선을 의무화하면서 총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연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본 크레딧, 즉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하거나 CCS 설비를 통해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호주 정부가 탈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으로 CCS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CCS 기술은 무엇일까요? CC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말 그대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등 대규모 발전소 혹은 산업공정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죠.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00년 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순수한 가스를 얻기 위해 불순물인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분야의 투자를 확대했고 현재는 30여 개의 CCS 프로젝트가 운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15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신규로 개발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CS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안전성 문제와 지하수 토양 등에 미치는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탄소 시장의 변화와 기술 개발 및 대형화를 통한 비용 절감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논리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IEA, IPCC 등 권위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술로 CCUS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공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장기적 리스크 대응과 단기적 기후변화 대응 모두에 있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CCS 기여도를 이산화탄소 전체 감축량의 18%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단일 기술로는 탄소 감축에 가장 높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는 CCS 기술이 없다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탈탄소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 중 하나로 알려진 호주의 탈탄소 계획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2년 약 1,100만 톤의 LNG를 호주로부터 수입했고 이는 국내 LNG 수입량의 25%가 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대한민국은 한 발 앞서서 이런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주 바로사 가스전이죠. 국내 에너지 기업이 2012년부터 누적 1.5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온 사업으로 2025년부터 향후 20년 동안 매년 약 130만 톤의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연간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사 가스전에 국내 기업 최초로 CCS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저탄소 LNG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연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을 통해 포집한다는 겁니다. 바로사 가스전에서는 연간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200만 톤을 CCS 기술을 통해서 전량 포집합니다. 그리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인근 폐가스전에 영구히 격리 저장되고 이를 제거한 저탄소 LNG는 국내로 들어와 연 25만 톤의 분루수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분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역시 CCS 기술로 제거해 동틈으로 인근 폐가스전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 왔는데요. 탄소 포집을 염두에 두고 기업 스스로 투자비를 높여서 국내 기업 최초로 CCS 기술을 도입한 점이 주목됩니다. 탄소 감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난방비 대란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전쟁을 새삼 실감케 했습니다. 글로벌 3대 LNG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은 해외 가스전 지분 확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 에너지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